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의 환경이 위험하다. 대형 선박에서 쏟아내는 평형수가 주요 원인.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선박 평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강소기업이 나섰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아직도 1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조선 기자재 부분에서 전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 속 더욱 빛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세계 1위. あるいは環境に優しいという部分が非常に優れているので、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 전 세계 바다 위에 일으킨 기술력으로 조선업계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선두주자 테크로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다의 김민호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신항 BNCT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화물 선박이 정착하는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큰 배도 있고 수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 화물 선박이 이곳에 정착을 했을 때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저 선박 평형수를 배출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손꼽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선박 평형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테크로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연안바다. 외래종이 토종을 몰아내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장으로 어민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6월 수확을 앞둔 다시마 양식장이었는데요. 한창 자라나기 시작한 다시마에 뭔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담치라 보면은 서울 쪽에서는 홍합이라 하지. 예. 우리 국산은 여기 보면은 좀 찌쭈다 이래 갖고 이러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납작한 게 외래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종 홍합은 크고 알이 굵은 반면 외래종 담치는 작지만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 결과 지중해에서 건넌 외래종이 토종 서식 공간을 장악해서 번성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외래종 침입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호주에서는 검은 줄무늬 담치, 유럽에서는 빛 해파리로 인해 수많은 어족 자원이 손실되기도 했죠. 자, 이 바다에도 고기가 이제 어떤 고기들이 이제 많고, 우뭇가사리 같은 거, 곰피 종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만큼 생태계가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해양 생태계 교란의 한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이 바로 선박 평형수입니다. 선박 평형수란 선박이 운항할 때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물건을 내릴 때는 평형수를 보충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물건을 실을 때는 평형수를 배출해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선박의 보건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박의 무게 중심은 가능한 낮춰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선박의 선조와 또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채워 넣어주는 바닷물 또는 해수를 우리가 선박 평형수라고 합니다. 먼 바다를 오가는 외항선들이 수화물을 싣고 내릴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평형수를 배출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선박 평형수에 포함된 해양 생물과 미생물들이 다른 국가 해안으로 이동해 그곳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듯 선박 평형수는 선박 운항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주로 그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했던 것이 선박이 갖고 있던 선박 평형수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게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유엔 산하 기구의 국제 해사 기구에서는 그런 선박 평형수에 이동할 때에 이런 생물을 사멸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닷물과 함께 유입되는 해양 생물과 미생물을 없앨 수 있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요소를 없애는 기술력이 필요했지만 2004년 당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선박 평형수를 사멸하는데 IMO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육상에서 한다 그러면 가능한 기술인데 그것을 선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상은 스페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스페이스에서 많은 양의 선박 평형수를 사멸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가능한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 해사기구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에 대한 기본 승인을 취득.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통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테크로스의 부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외선을 이용한 UV 방식, 약제 방식, 오존 방식, 전기 분해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의 원천 기술은 바로 전기 분해 방식입니다. 탱크에서부터 이렇게 그 챔버로 그 물이 통과를 하게 될 때 전수 통과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그 평형수가 통과하게 되고요. 촘촘히 박혀 있는 그 전극 내부를 통과를 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염소 성분에 의한 소독뿐만 아니라 동시에 OH 라디칼이라고 해서 동시에 그런 그 활성 물질들이 그 현장에서 발생되면서 효과적으로 그 생물이 사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파이프를 통해 유입된 선박 평형수가 전기 분해 장치를 통과함과 동시에 전기적 살균이 일어나 해양 생물과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로 전극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 기업 중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업체 중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곳은 국내에선 6일, 세계에서는 테크로스 포함 단 2곳뿐입니다. 이러한 원천 기술로 효과적인 생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 전극은 무려 8번에 걸쳐 코팅하는 핵심 부품. 티타늄 소재에 어떻게 코팅시키느냐 하는 비율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력이 담긴 전극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1분 동안 전기 분해를 인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총 잔류 염소를 농도를 확인할 겁니다. 평형수 처리 과정에서 소독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전극과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용 테크로스 전용 전극을 1분 동안 전기 분해를 시킨 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을 투입해 봤는데요. 그 결과 이 기업의 전극에서 처리된 소독 물질의 농도가 더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보다 더 정밀한 검증을 위해 농도 실험의 수치도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전극에서 전기 분해한 소독 물질의 양은 3.7mg/L. 테크로스 전극에서 전기 분해한 소독 물질의 양은 6.1mg/L. 약 2배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전극 최적화를 이뤄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살균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박 평형수 처리할 때 뭐 미생물이나 기타 등등 나쁜 물질을 효율적으로 적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박에 설치하는 평형수 처리 장치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현장인데요. 외항선은 먼 바다를 오랜 시간 동안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력 소모가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형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전력이 얼마나 쓰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시간당 3.8kW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스탠드 에어컨 1시간 전력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업용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선박 내에서는 매우 낮은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산 바닷가에 위치한 바지선 현장. 배 위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설비들을 구현, 테크로스의 선상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정화 처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장에서 바로 바닷물을 채취했고요. 그 다음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통과해서 배출되는 바닷물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바닷물과 정화 처리된 바닷물을 비교 테스트해봤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게 보이시죠? 보다 정확한 비교 실험을 위해 현미경으로 처리 전과 후를 분석해봤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결과 미생물의 운동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처리 전은 많은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요. 정화 장치 처리 후는 미생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곳 중 한 곳인 영도 조선소 현장을 찾았습니다. 38,000톤급의 대형 선박에 테크로스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설치돼 출항을 앞두고 중요한 점검 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테크로스의 직원은 선박 관계자와 함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일단 재질이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우려, 그거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 내지는 서면으로 그런 걸 선주가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크로스 제품은 뛰어난 살균력을 제일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자체 개발한 전극을 통해 고효율의 전기분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 세계 고객사들과 선주들이 만족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선박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컴팩트한 사항이 테크로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크로스의 매출은 매년 성장세인데요. 그중에서도 해외 물량이 많아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 수량과 매출 세계 1위, 해외 수많은 바이어들이 찾는 기업입니다. 올해 9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전면 시행 법안이 발효되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최근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박회사와 선주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은 일본의 한 바이어가 방문을 했습니다. テクロスの商品はですね、韓国は水のバラスト処理装置の開発には随分前から携わっていましたし、運航コストがかなり安い、あるいは環境に優しいという部分が非常に優れているので、選手さんの評判は非常に良いと思います。 전 세계 조선소 및 선주사가 고객, 세계에서 인정한 테크로스의 기술력, 그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테크로스의 김성태 전무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김동태입니다. 제가 수많은 기업들을 찾아가 봤지만 전무님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대표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죠? 예, 우리 이제 사장님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선주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 가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제 안에 살림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이 못할 얘기가 있고 또 전무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좀 기대가 큽니다. 예,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크로스가 원래는 이 선박 관련 기업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2000년도에 그 육상의 수처리 처리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깨끗한 물을 바꾸는 수처리라는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2004년도에 지금 이제 세계 해사 기구인 IMO UN 해사 기구에서 전 세계 해양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가지고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라는 거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업이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4년도부터 육상 수출 사업을 접고 이 해양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사업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유엔 산하 기구 국제 해사 기구에서 선박 평형수 관리법이 제정되자 테크로스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원천 기술과 발빠른 시장 선점을 이루어냈습니다. 뭐 연관이 있긴 하죠. 육상 오폐수 사업하고 선박 평형수 이제 정화 작업 연관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거의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승인을 받고 제품 개발하는 시간이었고 약 비용적으로 한 4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400억. 그럼 5년 동안 사실 매출이 없었죠. 거잖아요. 실제 매출은 2009년도 후반기부터 이제 판매가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상 해오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접고 이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간 건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상 수처리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이 BWS 사업, 선박 평형 처리 사업에는 여러 가지 기술인데 전기 분해 기술이라는 걸 저희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전기 분해 기술에는 전극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전극이 있어야 전기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전극을 만들고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극을 만들고 있던 기술을 그 해상에 가장 그 최적화할 수 있는 효율이 제일 좋은 전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기술 차별화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6년 세계 최초로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기본 승인을 취득, 세계 선두의 수주 및 설치 실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국내 작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장을 하게 되시죠. 얼마나 확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까? 뭐 참고로 말해서 2009년도에 매출로 보면은 뭐 2009년 첫 해는 100억 정도 했었어요. 예. 그다가 2010년도에는 진짜 300억 정도 했는데 11년, 12년도 하면서 약 700억 정도 돼가지고 매출액이 급성장을 했죠. 예.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해와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막 80개 회사가 있지만 아직 1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선박 평형수 정화 분야 전 세계 1위 테크로스. 그 1위의 의미를 조금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은 그 배를 짓는 조선업은 전 세계 1위를 했었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는 아직도 1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나 일본 국가였는데 유일하게 조선 기자재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국가로부터도 많은 지금 지원이라든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 관련 부품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분야 세계 1위 기업답게 싱가포르, 네덜란드에 해외 법인을 설치해서 세계 33곳의 대리점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 지사가 있는 네덜란드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실행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의무화에 따라 유럽 현지의 반응을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Well, as I said, Jay, I mean, the reason why they love our system is that we have no filter. I mean, filters are a big problem right now in the market here. I mean, in particular, on the European waterways, we have quite a lot of sediment in our ports. Not all the ports, but in particular the northwestern ports. The fact that we have no lamps which get broken, that is for a lot of ship owners fantastic idea, and they really want to learn more about our products, and that's why we received a lot of requests and price requests for those from those owners for our equipment. 전 세계 1위 업체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 사실 계속 승승장구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죠. 특히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전혀 배에서는 이 장비를 쓰고 있지는 않던 새로운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규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선원들이 사용법을 잘 이해 못하든지 그것 때문에 고객들한테 막 야 니네 장비 잘못된 거 아니냐 선원이 잘못된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오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극복하면 안 되겠다. 연이은 해외 수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 테크로스 에이스팀 최정현입니다. 저희 장비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위기에 봉착한 테크로스. 우리 제품이 선박에서는 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야? 해상 장비로 이제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 배에서는 저희 장비를 구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 설치할 때 직원들이 나와서 선원들 다 교육을 시켰잖아. 그것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도대체 그게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육상수일 때는 직원들이 옆에 붙어 있어서 수시로 이게 체크가 가능했지만은 해상에서는 선원들이 짧은 주기마다 교체가 되고 그리고 다국적 선원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고민한 끝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우리 제품을 설명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새로 만들도록 하자고. 알겠습니다.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테크로스 제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선원들의 작동 미숙이 불러온 문제였죠. 하지만 테크로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쉬운 안내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새로운 안내서가 탄생했습니다. 글이 아닌 그림으로 세세하게 설명된 사용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안내서 배포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선원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비의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 예. 고객이 불편하면은 즉각 대응하는 예. 것들이 이제 고객에게 신뢰로 예. 쌓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고객이 불편하다는 거는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 고객을 이해한 쪽에서 투자를 해서도 선개발을 하자. 예. 그런 게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예. 국제사기구 그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보다 더 기준이 높은 데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더 관리를 잘해다 갔다 해가지고 그 몇 개국이 지금 이 선박 평형수 관리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예, 그 USG 코스트 가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에 예. 현재까지는 그 세계 해사 기구에서 하고 있는 그 IMO 법하고 약간 유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향후에 예. 더 높은 현재는 페이스 1단계를 하고 있는데 2단계의 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겠다고요? 예, 더 높이겠다고. 그래서 현재 1단계 말고 그 2단계 미국서 발표할 준비까지도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그러다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이 많이 그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 고성능 제품을 연구 진행 중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기준보다 높은 기준치를 내세운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효능이 좋은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BV1 넘버 1 인넷 밸브 지금 오픈 상태입니다. 그 클로즈 해주세요. 네, 인넷 밸브 클로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클로즈 확인 잘 됩니다. 다시 오픈 해주세요. 인넷 밸브. 세계 1위라는 현재에 만족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통과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50% 이상 저희가 진행된 상태고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올해 안에 미국 USG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이 위기잖아요. 예, 사실상 예. 누가 봐도 참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그게 이제 테크로스한테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직원들도 뭐 다 동료들도 있고 자기들 또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 생활을 잘 알고 있죠. 예. 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좀 한 1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소들은 실제 좀 폐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동요를 하더라고요. 테크로스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국내 조선업 불황 여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회사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 다른 자리를 좀 알아봐야 되나. 지난해 조선업계 최악의 상황을 맞아 직원들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업계 불황에 대한 걱정, 그 여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자체가 지금 이 조선 쪽이 언제 풀릴지 상황이 그 예정된 게 아니라서 뭐 어려우면은 나가야 되지 않냐, 뭐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더 기다려 보자는 직원들도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은 되긴 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직원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테크로스는 새로운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비전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환경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비록 당장은 불황으로 어렵지만 인원 감염 없이 한 가족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왜 하는가 이제 처음에 납득이 이해를 못했지만은 좀 시간이 흐를수록 뭐 월 단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익숙해지고 좀 직원들 간에 좀 변화된 모습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여 동안 가치관 대의를 실행한 결과 환경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안정화됐습니다. 바다 환경을 지키는 기업 테크로스.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약재 하이브리드 방식, UV 방식 등 선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신제품들을 연구 개발 중인데요. 지금 테크로스에서 개발 중인 제품은 간접 전기 분해 방식입니다. 탱크선 같은 경우에 펌프룸이나 이런 그 설치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하이클로를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기존 배관 라인에서 삽입을 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탱크선 설치에 아주 유리한 방식입니다. 사명감이 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지구에 뭔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선박 평수 장치만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기술과 사람의 융합으로 그 인류 환경에 기여한다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다 보니까 그 환경 사업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로스 계획이 있다면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시죠? 좀 멀티플 비즈니스 구출을 해가지고 이제 BW에서 선박 평수 이외에 그 여러 가지 좀 산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전부 이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생각이고 저희 고객들이 저희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테크로스라는 기업이 단순한 제조업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뭔가 환경 기업인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셔서 대한민국 전 세계 이 환경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선두 주자로도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환경을 지키는 테크로스. 앞으로 세계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현존선의 설치가 완료되는 5년 뒤에는 다시 신조선 시장과 유지보수 시장만 남게 되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테크로스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독보적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5년 뒤의 시장 축소에 대비하여 생산 능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에도 들어있듯이 기술과 사람의 융합을 통해 인류 환경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짜 인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 의식이 있는 사람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를 해나갈 계획인데 이때 좀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로 전 세계 건강한 바다를 꿈꾸는 세계 1위 강소기업 테크로스. 앞으로도 바다 위에서 순탄한 항해를 응원합니다.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와 해상이나 산악 오지의 생명줄 위성 휴대폰. 세계에서 단 5곳만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심 기술로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 어디세요? 북경 가는 길 쪽에 사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성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2번째나 3번째로 많이 팔립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아리랑 위성 본체 개발에 참여. 한국의 우주산업 시대를 책임질 주인공. 기술의 빛으로 세상을 하나로 이어줄 위성 산업의 선두 주자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사용하는 위성 휴대폰. 우리는 이런 강소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직장 생활하면서 느껴본 거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업무 3년은 해야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숙련됐다는 일을 할 수 있고 10년 이상은 해야지 전문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가 돼야지 나를 평가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보고 장래를 보고 좀 직장 생활들을 했으면 하는 게 제 후배들에 대한 제 바람입니다.